예, 안녕하십니까. 박성욱입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여러 해 동안 천연치료 일을 하면서 이 천연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운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책자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천연치료, 천연약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좋은지 그런 것들을 실제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제가 공부한 것들을 같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치료 약초학을 네 번 강의 시간을 배정받았고요. 그래서 각 강의마다 제가 세 종류에서 네 종류의 허브, 약초들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약초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약재들을 위주로 했고요. 그래서 그 약초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치료법들을 다양하게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약초들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끝나고 좀 공부하면서 배우시고, 그리고 실천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이웃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참 그림이 좋잖아요. 울긋불긋하고 정말 화려하고 이런 약초들, 허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허브들은 어떤 것들은 정말 우리가 발로 밟고 지나가는 허브들도 있고요. 뭐 우리가 모르는 허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각각의 허브들이 정말 놀라운 그런 효능들이 있고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우면 굉장히 여러분 일상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허브, 약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엘렌 화일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체 건강한 기능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아주 많은 단순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이러한 모든 단순한 처방들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시지만 인간의 한계는, 인간의 끝은 곧 하나님의 기회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거나 할 때 정말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병을 고쳐보려고 또 의사에게 가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허브를 만드셨다고 여기 시편 104편 14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해 허브를 만드셨지만 허브가 치료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치료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요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수나 어떤 게 좋다면 그걸 무한정 신뢰를 하고 의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임을 잘 깨닫고 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천연 치료제가 필요할 때 하나님에게 그것을 축복해 달라고 믿음으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가기를 원하죠. 이 하늘에도 또 약초가 있어요.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그 성의 거리 중앙으로 흐르고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열매를 맺어서 달마다 과일이 맺으며 그 잎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사는 지상 생활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이런 치료 약초들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약초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블랙 월넛, 검은 호두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정의 치과 의사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치아 질환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는 주얼 위드가 있습니다. 물봉선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천연 피부 질환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피부 질환이나 어떤 피부 문제가 있을 때 이 주얼리드가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슬리퍼리 엘름입니다. 이건 느릅나무에서 추출했는데요. 이 허브는 진정 효과가 있는 허브입니다. 저는 이 슬리퍼리 엘름을 자주 애용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의 강의가 있는데 매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맛있는 건강 허브차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겨울에 이 허브차를 마시면 정말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강의 시간에 건강 허브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랙 월넛, 이 검은 호두, 뭐 흑 호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호두는 일명 가정의 치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치과 의사라고 하는데 어떤 효능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블랙 월넛, 이것을 보면, 오른쪽에 보면 굉장히 그 파란 껍질로 쌓여 있고 그 안에 또 딱딱한 껍질, 그 안에 이 너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은 이 파란 부분, 겉껍질입니다. 그 아우터 헐이라고 하는데요. 이 겉껍질이 굉장한 효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기 성분을 제가 살펴볼까 합니다. 블랙 월넛 껍질의 유효 성분은 누신 또는 유글론이라고 합니다. 이 성분들이 굉장한 효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겉껍질에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오드가 부족한 그 내륙 지방이나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블랙 월넛을 섭취함으로 그런 갑상선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블랙 월넛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칼륨, 마그네슘, 망간, 황, 구리, 실리카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영양 성분은 신진대사와 뼈 구조를 지원하며 심혈관 질환, 당뇨병 및 특정 신경토양성 질환으로부터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 효능을 말씀드리면 블랙월넛은 염증이 생긴 조직을 탄력 있게 하고 치유를 돕습니다. 또한 장내의 다양한 미생물과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이 흥미로운 약초는 치아 에나멜을 강화하고 형성을 해줍니다. 여기에는 유기적이고 흡수 가능한 불수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허브 전문가 크리스토퍼 박사는 블랙 월넛에 대해 근육과 신경을 위한 음식이며 머리카락, 손톱, 피부 및 신경을 위한 음식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치약 가루에 이 블랙 월넛을 첨가해서 사용했습니다. 블랙 월넛의 주요 용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항균 작용, 그 다음에 치아의 에나멜 재건, 그 다음에 치통을 완화하고 기생충을 제거합니다. 이게 치아뿐만 아니라 또 더불어 우리에게 기생충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진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부한 요오드 공급원입니다. 먼저 제가 한번 이 체험 사례를 제가 이제 글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남편이 일하던 식품 협동조합에서 나온 블랙 월넛 팅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유통기간이 막 지났는데 친구는 제가 누군가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저는 바로 그 주에 블랙 월넛이 충치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다시 읽은 참이었습니다. 이것을 시험해 볼 기회가 왔는데요. 저도 충치 때문에 치통이 있었거든요. 저는 치과 가는 것을 싫어해서 당장 블랙 월넛을 입에 머물고 헹구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치통이 사라졌습니다. 통증이 다시 돌아오면 하루에 몇 번씩 헹궜고 그러면 한동안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치통을 호소할 때 블랙 월넛을 주기 시작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3~4번 스포이드 2개 분량을 입에 머금고 헹구는 일을 1, 2주 동안 꾸준히 했더니 작은 충치가 메워졌습니다.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런 정보를 어디서도 많이 찾을 수 없었지만 저에게는 매우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체험 사례를 제가 하나 또 소개해드렸고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자전거 사고로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얼굴이 땅에 부딪히면서 굉장히 크게 다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소년은 어느 날 자전거 사고를 당해서 얼굴은 제가 손대기에 너무 심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입과 턱 부위를 봉합하는 대수술이 필요해 보였고 입술 위는 크게 찢어졌고 아래턱 피부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전화해서 치아를 고칠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의사들이 40바늘 정도 꿰먹고 앞니가 다 금이 가서 대대적인 치료가 필요하니
치과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도 일치했고 치과 의사는 입안이 아물어야 치료가 되니까 2주 뒤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치아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했고요. 공부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블랙 월넛 팅처가 생각이 나서 공짜로 한 병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물 조금에 블랙 월넛, 글리세라이드, 스포이드 2개 분량을 타세요라고 이렇게 알려주었고요. 입안에서 헹구고 삼키세요. 매 식사 때와 잠들기 직전에 반복하세요라고 또 말해주었습니다. 물론 그건 좋은 추측일 뿐이었고 결과가 어떨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했죠. 2주 뒤에 그 친구는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치과에 다녀왔는데 제가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지 상상해 보라고 치아가 멀쩡하대요. 또 치과 가서 아이를 앉히고 치아를 보더니 뭔가 착오가 있나 봐요. 치아 치료를 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엑스레이를 가져와 보세요. 치과 의사에게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엑스레이 상으로는 분명히 치아에 금이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주 뒤에 가서 치과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금이 다 나았고 치아가 멀쩡하다고 이렇게 치과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는 물었습니다. 우리는 블랙 월드 팅처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죠. 치과 의사는 당연히 블랙 월드 팅처가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금시초문인데요. 치과 의사가 말했고, 하지만 그 치아는 멀쩡하네요. 라고 치과 의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제가 사람들에게 블랙 월러스의 치유 효능을 본격적으로 소개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어떤 작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블랙 월넛은 입안의 박테리아를 상당 부분 제거해서 효소가 포함된 타액이 에나멜을 재관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 이제 복용량이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블랙 월넛 헐이라는 이런 팅처가 있습니다. 어린이 충치가 있을 때는 보통 하루에 스포이드 3개 분량 이하를 몇 주 동안 복용을 하게 합니다. 그보다 나이가 더 어리면 그 양을 1개 분량으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치통 및 충치 요법은 물 8분의 1잔에 팅처 스포이드 2개 분량을 타서 입안을 잘 헹군 뒤에 그냥 삼켜도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루에 한 3, 4회 정도 반복을 합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임신 중이나 수유질 때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런 충치 치료가 많이 효과를 보았습니다. 블랙 팅처도 있지만 블랙 월넛 파우더, 이 가루도 있습니다. 블랙 월넛이 치아에 미치는 이점을 뒷받침하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수잔이라는 사람은 2년 동안 치과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치과 예약 불과 2주 전부터 양치 후 블랙 월넛을 치아 폴리시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캡슐 하나를 병뚜껑에 비우고 젖은 칫솔에 묻혀 사용했습니다. 치과 위생사는 그녀가 오랫동안 치과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아가 얼마나 깨끗하고 하얀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블랙 월넛 가루가 구원자가 된 셈입니다. 또 다른 글이 있는데요. 한 부인이 아들을 치과에 데려가서 충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2주 뒤에 떼우기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 아들에게 블랙 월넛 가루로 양치질을 시켰고 다시 치과에 갔을 때 충치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블랙 월넛 가루를 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좀 이렇게 첩콜처럼 굉장히 검고 이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뒤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저희가 사용하는 가루 치약에 좀 더 섞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블랙 월넛 가루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거는 블랙 월넛 차입니다. 이거를 차 형태로 마시면 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팅처보다 차 형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재료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재료는 마시멜로 뿌리 가루 한 스푼, 그 다음에 블랙 월넛 가루 3분의 1 스푼 정도. 이 비율은 3대 1 정도 비율로 해서 이렇게 서로 가루를 섞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뜨거운 물 한 컵에 이 혼합 가루를 섞은 다음 혼합 가루 2분의 1이나 한 티스푼 정도를 섞은 다음에 10분 정도 우리고 나서 커피 필터나 간 망으로 걸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마시면 좋은데요.
그러면 커피 필터로 완전히 걸러지지 않으면 이게 찌꺼기가 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물을 컵에서 담그고 하루 정도 이렇게 앉혀놓으면 이 가루가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 물만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인 하루에 한 세 잔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충치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사례를 제가 소개할까 하는데요. 54세 남자는 치통이 생겼을 때 팅처를 사용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치과에서 충치를 떼었습니다. 그러나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돼서 신경치료 제한까지 받았는데 이를 거절하고 블랙 월넛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차를 마시는 것이 팅처보다 훨씬 도움이 되었으며 이후 충치 예방과 통증 완화를 위해 규칙적으로 차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랙 월넛은 이 치아 관련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또 하나 더불어서 기생충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 약이나 이런 걸 복용할 때는 굉장히 우리 위나 장에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 대신 이 천연치료법, 이 블랙 월넛을 통해서 기생충을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몸에도 영향이 적고 그래도 매우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블랙 월넛의 겉껍질은 유글론과 탄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연 구충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생충의 성충과 유충을 사멸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아를 위해서 블랙 월넛을 복용하면 장내 유충이나 회충 같은 기생충을 제거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블랙 월넛 팅처는 복용이 간편하며 시중의 요충약보다 효과적일 수 있어 아이들의 치아 건강과 기생충 제거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복용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블랙 월넛은 주로 팅처 형태 또는 캡슐 형태로나 또는 차 형태로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액상 형태는 물이나 주스에 희석하여 마시고 캡슐은 캡슐을 그대로 복용하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 형태로 마시면 또 효과가 좋습니다. 복용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기 사용은 블랙 월넛은 특정 기간 동안 섭취 후 휴식기를 갖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이 됩니다.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처음에 사용할 때는 좀 연하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 월넛 차를 복용하면 전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좋고 2주 후에 일주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여기 그 블랙 월넛차의 앞에서 말씀드린 마시멜로가 들어갑니다. 이 마시멜로는 끈적끈적한 점액질 성분이 있어서 먼저 우리가 이 장이나 위를 들어갈 때 코팅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복용해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블랙 월넛은 또한 치아 에나멜을 복원하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치아 에나멜 및 뼈의 회복에 유리한 신체 화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여러분이 뭐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사용 있습니다. 먼저 해조류, 이런 에나멜이 좀 많이 벗겨지고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면 해조류 캡슐 또는 슈퍼푸드 정제를 이렇게 캡슐로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블랙 월넛 팅처, 식사 시간과 취침 전에 스포이드 2개 분량을 물에 타서 헹군 뒤 삼켜줍니다. 그 다음에 블랙 월넛 차를 또 마시면 좋습니다. 매일 한 2잔에서 4잔 정도 마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약 가루 배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일염 반컵, 화이트 오크 껍질 가루 3큰술, 블랙 월넛 가루 3큰술, 마시멜로 뿌리 2큰술, 컴프리 뿌리 가루 2큰술, 이렇게 이 약초들을 다 이렇게 그릇에 넣고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아 오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타임 및 오레가노 오일, 각각 페퍼민트 및 윈터그린 오일 각각 4의 비율로 섞어서 유리병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입안을 알카리성으로 유지하기 위해 컵에 치약가루 2분의 1 티스푼 이상과 치아오일 3방울 이상을 넣고 물을 섞어서 액체로 만듭니다. 이 혼합물로 매일 30초에서 1분간 가글을 해줍니다. 가글을 할 때는 뭐 삼키지 마시고요. 1분간 가글을 한 다음에 이제 뱉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치아에 있는 그 에나멜을 보관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한 가지 이제 사례를 또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한 어머니의 수기입니다. 수년 전 딸 아이의 문제 때문에 블랙 월넛을 사용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가렵고 붉으며 건조한 발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발진이 효모 감염이나 기생충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후 우리는 아이를 블랙 월넛으로 치료를 했는데요. 우리는 잎과 겉껍질을 차로 만들어 사용했고 둘 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2주 동안 하루에 2번씩 차를 마셨습니다. 첫 번째로 만든 차를 마신 후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났고 한 달 후 발진이 재발하여 블랙월넛 팅처를 만들어 다시 치료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생충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피부 발진이나 가렵고 이런 현상들이 기생충이 있으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허브의 효능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펑거스, 곰팡이균이나 이런 균이 있을 때 또 블랙 월넛 팅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백선, 무좀 등이 있을 때 또 위부용으로도 발라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족욕이나 목욕물에 섞거나 붕대에 적셔 사용하거나 하루에 몇 번씩 환부에 문질러 바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를 치료하는 동안 그 다음에 이 빠른 치유를 위해서는 피부 치료하는 동안 블랙 월러차를 마시거나 팅처를 복용하는 것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펑거스나 곰팡이균에 감염됐을 때도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소개할 허브 약초는 주월 위드입니다. 이거는 한국말로 물봉선화인데요. 이 물봉선화는 여러분들이 씨를 구해서 봄에 심어서 이렇게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집에 키워서 사용하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물봉선화는 천연 피부 질환 치료제입니다. 이런 피부 질환에 문제가 있고 했을 때 이 약초를 사용하면 효과가 참 좋습니다. 먼저 효능 및 대상 질환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독성 식물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에 효과가 좋은데요. 특히 포이즌 아이비, 포이즌 오크, 온나무 등에 접속했을 때 이런 상당한 피부 질환이 발생하잖아요. 뭐 물집도 생기고 가려움도 크고 이런 완화에 탁월을 하고요. 그다음에 벌레 물림 및 쏘임에 또 굉장히 통증을 진정시켜서 효과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곰팡이성 감염, 항진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무좀 및 백선 치료에 효과를 줍니다. 아까 월넛도 효과가 있지만 특히 이 주얼위드, 물봉선화도 또한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염증성 피부질환, 습진, 건선, 여드름, 두드러기 등의 붉은기와 붓기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기타 뭐 쐐기풀이나 이게 이런 이게 찔려가지고 통증이나 화상이나 찰과상이 있을 때도 효과가 좋습니다. 효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얼리드는 이런 포이즌 아이비, 특히 뭐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포이즌 아이비에 스치기만 해도 막 물집이 생기고 가려워서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주얼 위드를 사용하면 이런 식물로 인한 종 발진과 다양한 피부 오염의 치료제로 이 주얼 위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얼리드는 자극을 일으키는 다른 식물의 화학 성분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주얼리드는 포이즌 아이비의 기름 성분 항원인 우울시유를 중화시키므로 긁거나 문질러도 독이 퍼지지 않게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천연 보습과 진정 효과가 있어서 민감해진 피부에 더 청량감을 주고 보습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한 사례를 제가 또 소개합니다. 저는 필리베니아주 앨런타운에 살고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겨울 근처를 친구와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숨을 이상하게 쉬기 시작했고 제가 보니 심각한 알러지 반응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그는 포이즌 아이비에 노출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뭐 이런 중증 알러지 반응이 이제 시작된 거죠. 우리는 주얼리드를 한 움큼 집어 짓이긴 다음에 그것을 그에게 문질러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리를 문지르고 우리는 집까지 5분 거리를 걸어가서 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려 했습니다. 걷는 동안 저는 계속 그의 팔과 얼굴에 주얼리드를 문질러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반응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식물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반응에서 이렇게 빨리 효과가 나타난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식물 한 조각을 들고 응급실에 가보라고 했고 의사들조차 그의 빠른 회복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알 수 있겠죠. 듀얼 위드의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몇 가지 사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간단한 블렌디드 주스입니다. 이건 빠르고 신선한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게 씨앗을 심어서 이 주얼리드를 키우면 싱싱한 주얼리드를 수확을 해가지고 사용하면 더 효과가 더 좋습니다. 지상에 있는 식물, 잎, 줄기, 꽃을 모아 거칠게 썰어줍니다. 그 다음에 잘게 썬 식물을 믹서기에 넣고 약간의 물을 넣어 녹즙이 될 때까지 갈아줍니다. 그 다음에 혼합물을 미세한 체나 치즈천으로 부어서 걸러낸 다음에 그 액체를 이제 짜내는 거죠. 그래서 그 짜낸 액체를 가려운 부위에 주스를 문지르거나 얼음 트레이에 냉동에 이 주스를 얼음 트레이에 부어가지고 냉동시킨 다음에 사용하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또 이제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잎, 줄기, 꽃을 잘게 썰어서 냄비에 담습니다. 우려내기 이제 냄비에 물을 넣고 물을 채운 뒤 끓인 후 식을 때까지 우려냅니다. 그 다음에 식물 찌꺼기를 걸러내고 밝은 주황색 액체를 얼음 트레이에 부어서 얼립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이제 이 식물을 키우면 얼음에다 얼린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가려운 증상이 있을 때 이 얼음 조각을 문질러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주얼 위드 스프레이입니다. 또 스프레이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스프레이는 피부 자극을 완화하고 가려움증을 해소해 줍니다. 그래서 재료는 이제 잘게 썬 신선한 주얼 위드 잎과 줄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 헤이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제가 갖다 놨는데요. 위치 헤이즐하고 이제 두 가지를 사용해서 만드는데요. 만드는 법은 주얼 위드와 위치 헤이즐을 믹서기나 푸드 프로세스에 넣어줍니다. 녹즙이 될 때까지 충분히 갈아준 다음에 미세한 체나 거즈를 이용해서 건더기를 걸러냅니다. 스프레이 공병에 담아서 냉장 보관한 다음에 필요할 때 이제 스프레이로 뿌려주면 이런 피부 자극을 완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줍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할 방법은 주얼 위드를 오일 형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하고 연고 만드는 거를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오일하고, 그러니까 인퓨즈 오일이라고 합니다. 이 오일하고 연고는 지난 일기 때 저희가 뭐 컴프리 만든 법도 다른 강사님께 소개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약초 뭐 우엉 연고 만드는 것도 소개해드렸는데요. 같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인퓨즈 오일을 만들어서 또 연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신선한 주얼 위드로 인퓨즈 오일을 만드십시오. 신선한 주얼 위드 허브 6컵 또는 말린 허브 3컵. 이런 오일은 알몬드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2컵을 사용합니다. 재료를 슬로우 쿠커에 넣고 아주 낮은 온도에서 허브를 3일 가열한 후 불을 끄고 하루를 놔둡니다. 이때 이제 3일간 슬로우 쿠커에 낮은 온도에 놔둘 때는 매일 이걸 흔들어 줘야 더 효과가 잘 이렇게 섞여집니다. 그래서 매일 오일을 잘 흔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3일 지난 뒤에는 건더기를 걸러서 오일을 병에 담습니다. 바로 연고를 만들지 않고 오일을 보관할 경우에는 그 오일에다가 비타민 E 한 2분의 1 티스푼 정도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야 이 방부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오일은 필요할 때마다 바르며 하루에 3, 4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레 물림이나 모기에 물렸을 때 오일을 바르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퓨즈 오일을 만들었잖아요. 이 인퓨즈 오일을 가지고 또 연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퓨즈 된 오일 4온스 한 113g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냄비에 담은 다음에 가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열을 해주면서 거기에 비즈왁스, 밀랍이나 파라핀을 한 1 테이블스푼 정도 넣고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완전히 녹으면 이거를 이제 불을 끄고 그 위에 비타민 E 캡슐 한 개나 뭐 1티스푼 정도 그 보존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넣어줍니다. 잘 병에 붓거나 떠서 담고 식힌 후 뚜껑을 닫습니다.
정말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연고가 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 바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고는 마당리를 나가기 전 독성 식물과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 미리 이 연고를 바른 다음에 나가면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선, 기저귀 발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주얼 위드 3컵 정도를 이 병에 넣습니다.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 오일을 가득 채워줍니다. 이가 될 수 있도록 채워준 다음에 잘 저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오일을 슬로 쿠커에다가 물을 붓고 여기에 담고 저온으로 3일간 숙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날짜, 언제 만들었는지 날짜를 기록하고요. 슬로쿠커 물을 가득 채워서 충분히 다 잠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못 덮으니까 천으로 뚜껑을 덮은 다음에 이 채로 껍질이나 이것들을 다 걸러줍니다. 걸러주면 이렇게 오일이 충분히 나오죠. 오일이 나오면 지금 13g 정도 무게를 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비지왁스를 티스푼 정도 여기 넣어줍니다. 넣어준 다음에 이것을 이제 가열을 시켜서 비지왁스를 녹여줍니다. 잘 져서 이게 녹인 다음에 이제 다 녹았어요. 녹은 다음에 비타민 E 1티스푼을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래야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기에 붓습니다.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바로 굳습니다. 자, 이거 굳으면 이제 사용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약초들을 이런 식으로 연고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얼리들을 연고뿐만 아니라 비누로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신선한 그런 줄기나 잎이나 꽃을 채취에다가 이 이 베이스에다가 같이 녹여가지고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비누 베이스는 뭐 여러분이 이제 어떤 공예 상품점이나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재료는 글리세린 비누 베이스 2컵, 주얼리비드 침추액 반 컵, 꽃이 핀 주얼리들을 모아 물 반 컵과 함께 블렌드에 갈아서 채로 걸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에센셜 오일, 오렌지 에센셜 오일 7방울, 이건 선택사항인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글리세린 비누 베이스를 녹여줍니다. 중탕을 해서 서서히 녹인 다음에 주얼 위드 침출액을 넣고 약간 식을 때까지 저어서 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센셜 오일을 추가한 다음에 몰드에 부어서 형태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식으면 이걸 잘라주면 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누 형태로 만들어서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런 비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사례를 또 소개할까 하는데요. 피부염이 사라진 사례, 주얼리드 비누와 연고를 사용한 뒤에 제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희 시설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염이 양쪽 다리에 나타난 입소자가 2분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치료를 시도한 분은 다리를 너무 심하게 긁어 양쪽 다리가 상처로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약 2년 동안 의사가 처방한 각종 연고, 스프레이 등 모든 약물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사용한 예료는 3중 항생제 연고, 그라뉴렉스, 실바덴, 그리고 이들을 모두를 혼합한 제제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일시적인 호전을 보였지만 어느 것도 장기적인 효과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약 6개월 전 우리는 당신의 주얼 위드 비누와 연고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리를 긁지 않게 되었고 다리는 최소 지난 2년 중 가장 좋은 상태로 보였습니다. 첫 번째 입소자에게서 이런 성공을 거둔 뒤 우리는 다른 한 분에게도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아래쪽 다리에 갈색 비늘처럼 일어나는 증상이 있었는데 주얼 위드 제품 덕분에 갈색 각질이 사라졌고 다리의 붉은 기도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연고를 사용해 수두로 인한 가려움을 완화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환자는 구급대 소속의 21살 청년이었는데 그는 주얼리도 연고가 베나드릴보다 훨씬 잘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이런 피부 질환이 있을 때 이것을 사용하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슬리퍼리 엘름, 이 약초는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도 저희가 많이 소개해 드렸죠. 이 약초는 느릅나무 속껍질에서 추출을 한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속껍질에서 추출하면 저런 형태로 나오는데요.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복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장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설사도 자주 하고 과민성이 있는 증상을 많이 보였는데 이 허브를 통해서 효과를 참 많이 봤습니다. 슬리퍼리 엘름은 느릅나무과에 속합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원산지이고 에펠라치아 산맥에서 자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령이 최소 10년 이상 된 나무에서 속껍질을 채취하며 주로 치유 목적으로 가루를 내어 사용합니다. 이 허브는 컴프리와 유사한 점액질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부드럽고 진정 효과가 뛰어나면서도 효능이 매우 강력합니다. 저는 뭐 실제 이 허브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진정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슬리퍼리 엘름의 효능을 소개할까 합니다. 위산역류, 위식도 역류병, 속쓰림, 영아 산통,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크론병, 위염, 십이지장 궤양 이런 증상에 이 슬리퍼리 엘름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슬리퍼리 앨럼의 주요 이제 특징 및 작용인데요. 슬리퍼리 앨럼의 핵심 효능은 물과 섞였을 때 생성되는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액질은 소화관 안에서 보호 장벽을 형성해서 자극받은 조직을 코팅하고 진정시켜서 접촉하는 모든 부위를 치유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위장 및 식도 건강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위산 역류, 속쓰림,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장관의 신경 말단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증가시켜 보호 코팅을 강화를 해줍니다. 장 건강에 효과적인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설사 및 변비 증상 개선에 효과가 줍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운동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을 잘못 먹거나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설사가 일어날 때는요, 저는 바로 이 슬리퍼리 앨럼을 복용합니다. 숟가루도 효과가 좋지만 이 숟가루보다는 이 슬리퍼리 앨럼이 먹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꼭 미숫가루 먹는 그런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슬리퍼의 앨럼을 여행 갈 때 반드시 챙겨가서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복용하곤 합니다. 기타 이제 효능이 있는데요. 호흡기 건강, 인후염, 기침,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피부 및 상처 치료, 가루 형태의 슬리퍼리 앨럼은 전통적으로 상처, 화상, 발진, 궤양성 피부 부위에 발라서 피부 자극을 줄이고 치유를 촉진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항염증 작용이 있는데요. 신장 및 방광의 염증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설사할 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및 어린이가 설사가 있을 경우에는 슬리퍼리 앨럼 1티스푼을 묽은 죽 형태로 만들어서 약간의 단맛을 가미한 뒤 묽은 변을 볼 때마다 먹이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심각할 수 있는 탈수를 막기 위해 시간당 한 숟가락씩 혹은 묽은 변을 본 직후에 먹이면 좋습니다. 청소년 및 성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조제하되 용량을 시간당 한 큰술 이상으로 늘리거나 묽은 편을 본 직후에 복용을 합니다. 원리는 슬리퍼리 엘림은 액체를 매우 잘 흡수해서 묽은 변을 굳히는데 이게 변을 이게 좀 딱딱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복용 방법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슬리퍼리 엘름 1에서 2티스푼 정도를 끓는 물, 반드시 사용하실 때는 끓는 물, 뜨거운 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슬리퍼리 엘름은 금방 굳어지기 때문에 끓는 물에는 잘 풀어집니다. 그래서
끓는 물을 넣고 이 슬리퍼리 앨럼 티스푼이나 2티스푼 정도 이게 넣어서 잘 저어서 섞은 다음에 이거를 식사 10분 전에나 잠자기 전에 마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을 사용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뜨거운 물을 하고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지나면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걸쭉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바로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슬리퍼리 앨럼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런 방법으로 물에 타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변비 치료에는 이제 오히려 굳어지니까 변비에 문제가 있겠다, 사용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또 변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에 윤활 작용을 하고 부피를 더해줘 원활한 배변을 돕습니다. 사용하는 사례는 처음에는 설사 치료 효능만 알고 변비 치료 능력에는 회의적이었으나 변비로 고생하는 아이에게 캡슐 형태의 슬리퍼리 앨럼을 복용시킨 결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캡슐 형태로 드시면 좋습니다. 캡슐을 삼킬 수 있는 나이라면 하루에 몇 알씩 복용하여 상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에 매우 특화된 치료제이므로 이 허브는 종종 고통받는 환자들의 통증을 불과 몇 시간 내에 진정을 시켜줍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이는 슬리퍼리 앨럼이 단순히 통증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염증 부위를 진정시킴으로써 신체가 보내는 이상 신호인 통증 자체가 사라지게 합니다. 물론 정제된 결장이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체질 등 근본적인 원인은 뭐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서 정확한 처방을 받아야겠지만 원인을 찾아가는 동안 이 슬리프리 앨럼은 증상을 다스리는 데 매우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여기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어느 날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상당한 통증을 겪고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일을 하기가 힘든데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문의였습니다. 물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수분 섭취를 현저히 늘리는 등 이런 조언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목록에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이고 저렴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슬리퍼리 앨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슬리퍼리 앨럼을 복용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슬리퍼리 앨럼은 장관 내부를 매끄럽고 미끄러운 막으로 덮어 염증이 생긴 장벽을 영양 공급과 동시에 치유를 해줍니다. 이 남성은 식단에 하루에 4번 슬리퍼리 앨럼을 추가하기 시작했고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와 통화했을 때 그는 잘 지내고 있으며 가끔은 슬리퍼리 앨럼이 필요한 상태가 돌아오곤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슬리퍼리 앨럼은 인후통, 소어스롯이라고 하죠. 인후통에도 도움이 됩니다. 랄리타 토마스는 그에 이어서 10가지 필수 허브에서 슬리퍼리 앨럼을 매우 다양하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우통이 있을 때 목을 코팅하기 위해 얇은 죽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약간의 고소한 맛이 나며 맛이 나쁘지 않고 쓰린 목을 진정시키는 데 매우 효과가 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 또 슬리퍼리 앨럼을 이렇게 죽 형태로 사용해서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효과가 있는 게 치아 농양입니다. 그래서 부종이 심한 농양이 있는 경우 농양을 조절하기 전까지는 해당 치아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레시피는 농양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혼합 방법은 슬리퍼리 앨럼 한 큰술, 클로브 오일, 4방울, 카얀 페퍼 4분의 1 티스푼, 여기에 죽 형태로 가 될 정도로 물을 약간 추가를 해주고 슬리퍼리 앨럼 성분에 끈적거리는 상태가 이제 물을 추가하면 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혼합물을 잇몸 주위에 이제 채워 넣습니다. 슬리퍼리 앨럼은 수처럼 염증을 끌어내고 카야는 치아 주변 세포를 자극해 독소를 배출하게 하며 매 2시간마다 마늘 한쪽을 섭취하고 이렇게 하면 농양이 해결되고 실제로 치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여기 슬리퍼리 앨럼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파우더도 있고요, 캡슐도 있고요, 이런 가루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여러분이 뭐 아마존이나 이런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게니로 된 제품들을 사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3가지 약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제가 드린다고 했죠. 여기 맛있는 건강 허브차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허브차를 최근에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요. 이 허브차의 제목은 노화 예방 허브차입니다. 노화 예방 허브차인데요. 여기에 5가지 허브가 들어갑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맨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오미자입니다. 쉬샨드라라고 하는데요. 오미자가 있고요. 오미자는 여기 이제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호흡기 건강, 기침 완화, 피로 회복, 이런 원기 회복, 보충, 뇌 건강,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허브가 뭘까요? 여기는 이제 페퍼민트 잎입니다. 페퍼민트 잎은 소화효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위장 진정 및 경련을 완화해주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개선에 도움이 되고 소화불량 및 메스꺼움 완화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뭘까요? 구기자입니다. 고지베리라고 하는데요. 간 건강 및 지방간 예방, 시력 보호 및 안구질환 예방, 항노화 및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허브가 감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감초는 이제 단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소화기 건강 개선, 항염,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독성을 배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것은 스테비아. 스테비아 또한 이 설탕보다 강한 단맛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주고요. 항소나 면역력 향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허브를 가지고 맛있는 차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요. 여기 그 다음에 보면 레시피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는 이 5가지 페퍼민트 3테이블스푼, 구기자 1테이블스푼, 오미자 2분의 1 테이블스푼, 스테비아 2분의 1 테이블스푼, 감초 1 테이블스푼. 이 5가지 이 비율로 왼쪽에 보면 티팟이 있습니다. 저는 이 티팟을 구입하면 참 좋은데요. 이 티팟에 담아가지고 끓여서 티를 만들어서 마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각 재료를 넣고 섞은 다음에 티팟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여기 이제 이 용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더 이렇게 잘 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브에 올려놓고 물을 끓인 다음에 약불에 한 10분 정도 우려서 마시면 그 맛과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미자가 특히 들어가잖아요. 오미자는 신맛이 약간 나는데 신맛과 단맛, 이 감칠맛이 참 좋습니다. 손님 대접이나 여러분들이 자주 마시거나 겨울에 따뜻한 걸 마시기 원할 때는 이 차를 만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4번의 시간, 이제 오늘 빼고 3번의 시간이 돌아오잖아요. 시간이 돌아올 때마다 또 여러분 건강에 좋은 허브차를 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화 예방 허브차를 제가 이제 해드렸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는 간단히 제가 영상을 이 파워포인트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허브들을 제가 이렇게 포장해서 가져왔습니다. 티팟이 있습니다. 이 티팟을 보면 이 안에 작은 용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에다가 이 허브들을 담습니다. 그래서 먼저 페퍼민트 3스푼 이렇게 담고요. 뭐 비율은 딱 맞출 필요 없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담을 수 있습니다. 3스푼 담은 다음에 구기자죠. 고지베리 1스푼, 1테이블스푼, 그다음에 오미자는 반 테이블스푼입니다. 스테비아 반 테이블스푼, 감초는 여러분이 너무 단맛이 난다면 양을 적절하게 줄이시면 됩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그래서 이 5가지 재료를 이 티팟에 담습니다. 이게 티팟에 담은 다음에 가능하면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허브를 적셔주고 안에 있는 성분들을 추출해내는데 더 빠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넣어가지고 물량은 뭐 이 용기에 한 반 정도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리 용기는 여러분이 일반 저 가스불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스토브가 있죠. 스토브를 구입할 때는 인덕션을 사시면 안 됩니다. 인덕션은 이게 데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인덕션을 사용할 때는 이게 자석에 붙는 그릇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석에 붙지 않고 일반
사기나 이런 유리도 할 수 있는 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놓고 물을 끓이고 나서 약불에 10분 정도 우려내고 마시면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허브 성분들은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소개해드릴 게 슬리퍼리 앨름. 제가 이제 가루를 가져왔는데요. 뜨거운 물 반 컵에다가 1티스푼이나 2티스푼 정도 넣은 다음에 잘 저어서 식사 전 한 10분 전에 마시면 식도나 위나 장을 이렇게 코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신 분들은 이 슬리퍼리 앨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게 블랙 월넛 파우더입니다. 굉장히 새카맣잖아요. 마시멜로 허브하고 같이 티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마시면 기생충 제거, 치주 질환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주얼 위드 가지고 만든 오일입니다. 이 오일 가지고 연고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약초 강의를 마쳤습니다.